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에너지의 교환과 우리의 성장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대화와 상호작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흡수하면 그 에너지와 힘을 가져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말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말을 잘못하면 내가 가진 힘을 빼앗긴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지식이나 에너지를 나누는 것을 손실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시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식이나 에너지를 나누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메르치 장사 20년이라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일을 3년 동안 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3년 후에는 반드시 그 일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지식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나누어 주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3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심지어 20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시장에서 2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메르치를 파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시장에 터줏대감 이들 수는 있겠지만 그의 삶에는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반면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기꺼이 나누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 자신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기술 대국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기술을 독점하고 계속해서 물건을 만들어 팔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메르치 장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술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고 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어떨까요? 우리보다 70% 정도 뒤처진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 우리의 기술을 전수하고 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신뢰를 얻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더 큰 비전을 가진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데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나라는 오염의 구덩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술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고 전 세계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더 깨끗한 환경에서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지식이나 에너지를 나누는 것은 결코 손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는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에게 오는 것들을 티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홍익인간의 수행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거부감이 들고 싫거나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게 될 것 같은 걱정이나 욕심, 내가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는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거나 분노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찾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러한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 반응은 대부분 우리의 과거 경험, 신념, 그리고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듣고 거부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말을 통해 무언가를 잃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의 안전이나 가치관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감정 반응은 우리가 듣는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감정 반응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외부에서 강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는 것과 우리의 반응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우리는 그저 그 말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강제로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생각을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 되고 우리의 지식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을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면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도전들을 위한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작위로 도전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우리는 배우지 않은 내용으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도전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학습 자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경험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것은 모두 우리의 성장을 위한 재료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경험의 30%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미래의 도전에 대해 30%만큼만 준비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70%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70%만큼 준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미래의 도전을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경험을 가능한 한 많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일지라도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모두 우리의 성장을 위한 재료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더 큰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지혜를 얻고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너지의 교환과 경험의 수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의 성장과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를 더 큰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경험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모두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세상도 함께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홍익인간의 길이 아닐까요?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지혜를 삶에 적용하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